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랑스런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뭉클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 이야기 들어봤어? 진짜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말이야.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대기업이잖아.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그들이 이룬 성과는 대단해. 맞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 조선,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했잖아. 그들의 기술력과 추진력은 정말 인상적이야. 특히 창업자 정주영 회장 얘기 들으면 더 놀라워. 그가 직접 판문점까지 소를 끌고 가서 북한과 협상한 이야기는 정말 전설적이잖아.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도전 정신이 대단한 것 같아. 현대그룹의 성공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기도 해. 맞아. 한국의 경제 기적을 대표하는 기업이지.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이유가 있네. 한국 현대사에서 현대그룹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업 그 이상입니다. 현대그룹은 한국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끌어낸 상징이자 세계 경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당당히 자리 잡게 한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그 시작은 작았지만 목표는 언제나 거대했고 세계를 향한 야망으로 현대그룹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길을 걸을 때 현대그룹은 그 길을 선도하며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그룹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증명하며 국가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1946년 한국전쟁 직후 피폐해진 나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허가 된 조국에서 생존만을 고민하던 때 정주영 회장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출발해 이후 건설과 중공업으로 확장하며 현대그룹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적으로 빈곤하고 자원도 부족했지만 정 회장은 스스로와 국가의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한국은 여전히 농업 중심의 후진국이었으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국가 정책은 산업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국내 인프라를 재건하며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특히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파타니나라티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한국 건설업체로서는 최초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한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현대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으며 한국의 해외 경제 진출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중흥은 1970년대에 시작된 자동차 산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포니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립심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선진국들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던 나라였지만 포니의 등장은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한국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포니는 1980년대에 미국, 캐나다, 중남미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각국 도로를 누비는 자동차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고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으로 도전장을 던지며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며 미래 산업에서도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는 단순히 한국 경제의 발전을 넘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또 다른 핵심 분야는 중공업입니다. 1970년대에 정주영 회장은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세우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업은 전적으로 일본이나 유럽에 의존해야 했으며 한국은 그런 대규모 조선소를 운영할 기술력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함께 영국의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유치하고 조선소 건립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보여준 도전 정신은 오늘날까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조선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조선소 건설이 완료되기도 전에 그리스 선박사와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는 믿음의 배 한 척이라 불립니다. 정 회장은 선주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아직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유조선 계약을 체결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세계 조선업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을 세계 1위의 조선업 국가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현대조선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중공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시작했으며 현대중공업의 성공은 이후 한국의 해운업, 해양산업, 플랜트 건설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은 대한민국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여러 일화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소떼 방북 사건입니다. 1998년 정 회장은 북한과의 경협을 위해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정 회장은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트럭을 타고 소떼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내가 소 한 마리 끌고 북으로 넘어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정 회장의 이 도전은 단순한 기업인의 사업적 시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경제적 협력과 평화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결국 현대화산을 통한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이어졌으며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대한민국을 위한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글로벌 확장은 1980년대 이후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북미, 유럽,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진출하며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 또한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입지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에 주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세계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현대자동차는 각국 도로에서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은 세계 곳곳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신뢰성과 능력을 국제적으로 알렸습니다. 현대그룹의 성공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미래 지향적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을 선도하며 미래의 교통수단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현대차의 친환경차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그룹은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글로벌 리더로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로봇 개발, UAM 등의 프로젝트는 그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그룹은 오늘날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글로벌 거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적을 세계에 알리는 사례이며 미래에도 지속될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약속하는 길잡이입니다. 현대그룹의 도전과 혁신은 한국 국민에게 끊임없는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미래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기술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입니다. 2020년 12월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의 로봇공학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인수는 현대그룹이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첨단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 출신의 마크 레이버트 박사에 의해 설립된 로봇 공학 전문 기업으로 동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네 발로 걷는 로봇 스팟, 그리고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로봇들은 복잡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며 군사, 산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뛰어난 움직임을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기술력은 대중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는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기술 혁신과 도전 정신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현대그룹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그룹의 성장은 대한민국 자체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이 국가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국제적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위협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대그룹은 한국의 국가적 자존감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